어허. 네, 첫 번째가 절대값이 있는 264번 문제예요. 우선 요거부터 우선 건드려 줄게. 내가 잘 필기해 주세요. 오케이? 조목조목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보자. 부등식이 있어요. 만족하는 두 자연수래요. 모의고사 형태에 대한 문제를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수와 정수가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일일이 다 넣어서 규칙성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순서상의 개수인데 절대값을 우선 풀어봅시다. 자, 로그 2의 x분의 10. 절대값은 오른쪽에 2 마이너스 로그 2의 y입니다. 요 i는 로그에 대한 2의 y분의 4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다음 단계 절대값을 벗겨내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마이너스의 로그 2의 y분에 대한 4부터 로그 2의 x분의 10은 얘는 로그 2의 y분의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빼기는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로그 2의 4분의 y라고 바꿔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로그를 지우려고. 자, 그 다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로그 2를 다 똑같이 소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써볼게. 자, 4분의 y가 그 다음 줄에 x분의 10과 같고 그 다음에 y분에 대한 4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오지? 그럼 부등식이 연속적으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나 해석해서 교집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y라는 것보다는 x분의 40쪽이 더 크다. 이러한 분수함수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를 딱 보시게 되면 y라고 불리는 친구는 얘는 5분의 2x쪽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부등식을 혹시 그릴 줄 알아요? 예준아, 문 좀 닫아줄래? 네, 이따 쉬는 시간 때 에어컨 틀어줄게. 자, 이 친구 그릴 줄 알아요? 이거 배웠어요? 분수함수 말고 분수 쪽인데 부등식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거 간략하게 한번 보여줄게. 우선은 그림을 그릴 건데 x랑 y가 자연수다 보니까 1사분면에 관련해서만 그림을 그릴 거야. x랑 여기 y라고. 그리고 요렇게는 y라는 것이 x분의 4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볼게. 이쯤 위에 누가 있냐면 20이라는 것이 있다 쳐봅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 이 지역 바운더리는 아래쪽 동네라고 할게. 아래쪽 동네라고 할게. 그리고 요 윗동네는 뭐야? 위쪽 동네라고 할게. 그러면 아래쪽 동네에 임의로 하나를 한번 넣어보자. 20, 여기를 1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 20, 1이라는 것을 요 부등식에다 넣었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x에다 20 넣었지. 여기다 1 넣었지. 이쪽이 더 크지. 그래요? 이쪽이 더 크지. 따라서 아래쪽 동네는 y라는 것보다는 fx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임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대입해 봤더니. 그럼 이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20,2니까 20,3 해볼까 여기? 20,3? 이 경계 라인의 끝은 누구야 이거? 20,2잖아. 이 선상에 있는 것은 같다라는 말을 쓰지. 같으니까 20을 넣어주면 2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fx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위에 있는 것은 어때? 20을 넣었더니 3이라는 것보다 작죠? 그러니까 위에는 무조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y라는 친구가 fx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지. 즉, 이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은 뭐야? 부등호의 같거나 아래쪽 동네를 의미했던 거야. 같거나 아래쪽 동네를 의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건 지울 건데 y는 fx에서 기울기랑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y가 fx는 그림 위 y가 fx이면 그림의 뭐야? 아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결론이 되겠네. 기억해도
증가함수, 감소함수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그래프의 윗동네는 y가 더 크고 아래쪽 동네는 x쪽이 더 큰 거야. 이렇게 통일하면 돼요. 여기 있지?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잠깐 필기할 시간 주고요. 여기 이제부터 싹 다 지울 거야. 예준아 조용해진 것 같아. 다시 열어줘. 그러면 자연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쯤에 y축이 있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분수함수의 아래쪽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 또 어떻게 되고 있어? x쪽으로 입 벌리고 있지. 이 직선에서도 어디 쪽 동네야? 아래쪽 동네입니다. 그러면 직선과 이 분수함수랑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교점은 x분의 누구랑 40과 5분의 2x랑 같아지는 x는 얼마일 때야? 10에서 교점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10이 딱 되었을 적에 얘는 y 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게 돼.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두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니까 만족하는 거니까 y 값은 4 이하로밖에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언젠가는 얘가 3에서 언젠가는 2로 언젠가는 1에 돼가지고 이제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y 값이 1이 되려면 x는 41대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40일 때만이 1이지. 20일 때만이 2가 나오겠지. 그리고 y가 3이 나오려면 대략 13. 얼마 아니까? 여기가 13일 때까지. 그럼 잘한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 이렇게 자연수로 노가다 뛰는 거야. y가 4인 경우는 x는 10분이고요. y가 3인 경우는 11, 12, 13인 경우고요. 그치? 오케이? 자, y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y가 2가 나왔을 때 경우는 뭐야? 14에서부터 21대까지고요. y가 1인 경우는 21서부터 40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냐? 응? 총 개수는 어떻게 나와? 총 개수는 얘는 총 4개 4, 3, 2, 1. 여기 11대 4, 3, 2, 1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끝이 4란 얘기니까 그거 포함 총 4개 점을 찍을 수 있다고. 4, 3, 2, 1 4개 점 찍을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9개. 얘가 3점, 3점, 3점. 3점, 3점. 얘는 얼마야 이거는? 이거 우리 지난주 때 배웠지?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시고 더하기 1개. 따라서 얘 빼주면 6개, 7개. 7이 14. 이렇게. 이거 빼주면 얼마야? 20개. 이게 20개.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34. 되게 적은데 이거? 내가 점을 잘못 찍었나? 11부터 13까지는 3개. 14부터 20까지는 2개. 21부터 40까지는 20개. 34, 40 얼마? 50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40대밖에 안 나오는데? 뭘 잘못 풀었나 내가? 잠깐 검산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영상 다시 찍어야겠다. 너무 무지해져가지고. x가 자연수니까 부동은 안 바뀌고요. 40까지다. 그러면 얘는 x분의 40 맞고 y 넘겨주고 10 넘겨주면 5분의 2x 맞죠? 그러면 분수함수의 아래 나 여기를 안 했다. 여기를 안 했네. 여기 안 했어요. 자, 그럼 왼쪽 동네 갈게요.
얘는 언제 1이 나올까요? 요것이 1이 나오는 경우. 이제부터 요것이 이제 1이 나오는 경우, 요것이 2가 나오는 경우, 요것이 3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위치를 따져야 되겠지? 오케이? 우선 잠깐만 여기 공간이 없어요. 이제 왼쪽 지울게요, 제가. 자, 그러면 5분의 2x가 언젠간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1을 넘어서는 순간, 그럼 x는 2분의 5가 됐을 때인 2.5야. 그러면 3서부터네, 3. 그래서 따라서 3부터 교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5분의 2x가 언젠가는 2를 넘어서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부터 교점의 개수가 2개씩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은 3, 4일 때는 각각 한 개씩. 각각 한 개씩이고요. 그 다음에 5부터, 그 다음에 5분의 2x가 3이 되는 순간이 있겠다. x는 2분의 15. 7.5인가? 그러면 얘는 5, 6, 7까지는 2개씩. 그 다음에 7.5니까 8과 9일 때는 몇 개씩? 3개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몇 개가 나오냐면 얘는 2고요. 얘는 6개고요. 얘는 6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네. 오케이? 그래서 도합 왼쪽에서는 총 몇 개가 되어 있고요. 14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얘는 13개, 27개, 47개, 60하나가 있겠네. 이렇게. 너도 한번 떼어봤어요. 격자점이에요. 밑에 있는 거 2문제 딱 하고 잠깐 좀 끊을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푸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해 보셔야 돼. 그리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저기에서 저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 왜 갑자기 이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다 우선은 스스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 맞췄다. 나 이거 265번 나 맞았다. 답지는 있을 테니까. 나 이거 풀었다. 아유, 겸손도 해라. 필기 다 하셨어요? 우리 여인애들, 아저씨들 다 필기 다 했어? 자, 요거 오히려 더 이 문제가 조금 더 풀이 과정은 깔끔한데요. 이것도 난이도는 높습니다. 자, 읽어볼게. 자, 3보다 작을 때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입니다. 3 이상일 때는 요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형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나? 얘가 뭘까요? 동그라미 친 게 뭐를 역할을 할까요? 이 지수함수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기를 잘 배우셨습니까? 뭡니까? 아저씨. 점근선입니다. 맞아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얘가 x가 없는 모든 녀석들은 상수입니다. 이거 다 점근선이야.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이거 다 점근선이라고 나는 그때 가르쳤습니다. 겨울 때. 너희들은 안 가르쳤구나. S반만 가르쳤구나. 어떠한 지수함수가 있어요. y는 a의 x 더하기 p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는 뭐라고 배운다?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y는 로그의 a의 x-q 이렇게 잡아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뭐라 한다? 점근선이라고 하죠. 이렇게요. 지수는 y절편인처럼 이 녀석. 로그는 얘가 0이 될 수 있는 그 값. 이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이렇게 요상하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점근선이에요. 엄마야 이게. 알겠냐? 자, 이제부터 문제 풀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배울 적에는 기억해줘야 될 거 뭐냐면 대략적으로 방금 전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수식으로 혹시 풀었다? 전혀 안 되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략적인 윤곽과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
자, 고3 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시면 성적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넘사벽 될 수 있어요. 보여줄게. 이게 X축이고요. 여기에 3이 있습니다. 1 찍고요. 이렇게 찍으면 얼마예요, 이거? 8이죠? 왜? 왼쪽 부분은 그냥 2X승 그리라며. 그리고 자,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래 라고 돼 있지. 이 왼쪽은 이제부터 Y의 좌표가 1 밑으로는 못 그려요. 없어요. 점근선이니까. 그러면은 8이고요. X가 3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랑 얘랑 지워져서 8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서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들 이렇게 니네들이 추상적으로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점근선을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충 이렇게 그렸다 쳐. 이렇게 그렸다 쳤을 때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3개라는 건 뭐냐면 얘에서 대략적으로 보라색이 이런 그림이라고 치자. 그럼 위쪽 동네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지. 몇 개야? Y 좌표가 여기서 2개라고 읽어주는 거야. 이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애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지. 그러면 8을 제외한 1에서부터 7까지는 2개씩이야. 총 몇 개의 교점이야? 14개의 교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8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1개란 얘기지. 그 다음에 0일 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란 얘기지. 그래서 십자가를 포함한 위쪽 동네에 대해서 총 몇 개야? 16개 정도를 우선은 교점이 발생할 거야. 만약에 보라색이라고 한다면. 보라색이 아니라 위쪽 동네라고 한다면 16개도 못 나오고 1보다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14개밖에 안 나오겠지.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Y의 좌표가 정수인 점이니까 언젠가는 Y가 1, 2, 3, 4, 5, 6, 7, 8, 9, 9가 되는 1, 2, 3, 4, 5, 6, 7이 되는 그 교점들이 양 사이드로 2개씩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이거를 글을 보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0보다 약간 더 내려가게 되면 무려 16개는 확보가 된 거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 23개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그러면 16개에다가 몇 개를 더 더하면 7개를 더 더하면 되겠지. 7개. 아직 추가로 7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오른쪽에 대해서 여기 푹 내려간 녀석이 7개를 감당을 더 해줘야 되겠지. 마칠까지는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점근선이 얼마면 되는 거야? 점근선이 얼마면 돼? 점근선이 이 친구가 있잖아. 이게 정선이라며. 그 녀석이 얼마까지만 떨어져야 돼? 마팔까지 떨어져야지. 마팔까지 떨어져야지만 여기에 싹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풀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연산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고2 때부터 연산으로 공부하고 막 계산하고 유형 문제집 푸는 애들은 다 나가리 되는 거야 진짜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를 생각해보고 추상적으로 그릴 수 있는 애들이 그게 1등급 대 애들이야. 내신 1등급 아니고 진짜 모의고사 1등급. 재수생들도 이길 수 있는 거. 끝났지 뭐 이거. 얘가요 마팔이면 되겠네요. 아가서 오케이. 그럼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가 되겠고요. 빼기 해주시면 요거는 4의 마3 마이너스 a고 요것은 4의 2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마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266번서부터 같이 한번 건드려보자. 이것 또한 정수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형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볼게. 좌표 평면에서 n 자연수 또 노가다네. 두 곡선이 있어. 지수랑 로가 공존하고 있네. 혹시 의심해야 될 거. 둘 사이 무슨 관계이다. 역함수가 아닐까 의심해봐라. 근데 역함수 맞죠? 오케이. y는 x라는 것도 무슨 그리긴 해야 될 거야.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4개가 되게 하래.
그러면 우선은 역함수인 관계니까 조금 자세하게 좀 그리긴 해야 되겠다. 이쯤에는 마이너스 n이 있겠고 요쯤에도 마이너스 n이 있어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로그 함수는 그거 바로 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요거 바로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x랑 y가 모두 자연수인 걸 골라한대.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안에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잡으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적을까? 교점의 개수가 4개. 4개가 되려면 우선 이 안에 뭐는 분명히 있을까? 여기 안에 1일 때 1이라는 거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 안에 2일 때 1이 들어가면 반대쪽도 요것도 지나가야 돼. 요것도 지나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 2,2가 들어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주자는 누가 들어갈까? 여기 3,1. 만약에 3,2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3,3은 어떻게 될까? 요 사이에 딱 있을 테니까 당연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순위로 누구까지만 돼야 돼? 얘까지는 확보를 시키고요. 이건 당연히 안 되고 이것도 당연히 안 되도록. 이쪽만 보게 다. 이쪽 보지 마. 이거 어차피 이것만 봐도 뭐 y는 대칭 할 거 아니야. 얘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겠지. 근데 결정적으로 뭐도 안 돼? 얘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지수함수가 얘는 포함을 시키되 얘는 포함시키지 않는 그래프 최소 요렇게 지나가는 거. 알겠어? 오케이? 여기 이거보다는 밑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도록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지. 오케이? 지수함수로 따지게 되면 다시 할게. 2,2 아니라 2,1이 지나가면 최소 4개 확보. 이쪽과 이쪽은 대칭 형태인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포함되는데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괜찮다고. 이거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닿지 않도록. 얘는 만나도록. 알겠어? 근데 우리 방금 전에 그린 것 중에 위는 누가 부등식이 크다? 위는 y가 크다. 얘는 밑에 있잖아. 그러면 x가 크다. 이렇게 잡을 거라고. 그래서 접근 방식을 이렇게 잡을게. 요거를 a에 대한 조건이라 잡고요. 이걸 b에 대한 조건이라 잡죠. 즉 y라고 불리는 3에 대한 x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이 있는데 a를 집어넣었을 때인 2,1을 집어넣었을 땐 x쪽이 크다? 아닙니다. y쪽이 더 크다야. 얘는 위에 있잖아. y가 더 크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B 3,3을 했을 때는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나서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는 x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8서부터요. 부등호 왜 이래? 8부터고요. 요건 얼마야? 27 빼기 3이니까 24. 이렇게. 그럼 얘에서 얘 빼준 거 몇 개? 16개. 사실 이거 크다 작다 이 부등식 이거 있잖아. 결론부터 이거 교육과정이 없는 거다. 이거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대소비교할 적에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노하우라서 위에 있으면 y가 더 크다. 밑에 있으면 x가 더 크다. 이 부등식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교과과정에 빠졌어. 근데 모의고사 문제 나왔을 때 내신용에서도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 풀이 과정이 너무 단촐해져서 난 이걸 니네들한테 오늘 설명을 한 것 뿐이야. 그렇지? 크다 작다라는 거 되게 쉽잖아. 간단하게 해석하기가. 그리고 얘는 조사할 필요도 없다. 경계량이 확 올라가니까 얘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얘까지만 포함시키도록 적절하게 균등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부등식이 바로 나오게 된 겁니다. 풀이가 좀 간단하죠? 답지풀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 좀 필기 좀 해주라. 오케이. 267번이야. 답이 10 나온다는데 이거 풀었습니까? 이거 잘 안 풀려요? 치환을 한 다음에 새로운 그래프를 만든다야. 치환을 하고 새로운 그래프를 만든다야. 자, 보여줄게요.
자, 이 문제 봤을 때 이 친구 밑이 다르지만 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는 첫 번째 로그의 3의 x를 라지 x, 로그의 3의 y를 라지 y라고 잡는다. 이렇게. 그러면 넘버 2, x에 대한 제곱과 y에 대한 제곱은 요거 3에 대해서의 제곱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x, y라고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암산 됩니까? 넘어가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1과 y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x랑 y에 관한 원방이 나옵니다. 라는 뜻이지. 자, 넘버 3 갑니다. 구해야 될 거. x, y의 최대 최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른쪽에 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붙여주죠? 오른쪽에 등호가 없으면 는 k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했지? 는 k를 하는 거다. 자, 등호가 없을 때는 식이라고 부르고요. 등호는 0이라고 한다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는 y라고 한다는 것은 함수라고 부르죠.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는 k를 꼭 붙여주세요. 는 k 붙여준다. 기억해? 오케이? 그 다음에는 치환된 식으로서 얘도 눈높이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로그 3을 씌워주는 거야. 얘를 로그 3을 씌워주게 되면 양변에다 로그 3, 양변에다 로그 3, 내가 구해야 될 친구도 양변에다가 로그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차 방정식 x 더하기 y는 로그 3k인데 그 x랑 y가 원 위에 있잖아. 그럼 극단적인 건 뭐 할 때야? 원이 직선이 접할 때 이런 거 아니야?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 있고 감소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그 직선에서 y 절편을 담당하잖아. 그럼 뭐 y 절편을 담당하는 감소하는 직선이 원에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하면 y 절편이 제일 높고 y 절편이 제일 낮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 안 그러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식으로 접근하냐?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고1 때 배웠던 거. 오케이? 점, 직선. 원은 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을 때 접합니다. 접할 때가 제일 극단적으로 y절편이 제일 잘 나오겠죠. 제일 못 나오고요. 그래서 거리 공식은 루트 2분의 1 반지름과 같아서 그것은 저 직선의 방정식 루트 2분의 1, 2분의 1 절대값을 씌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로그 3의 k랑 같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루트 2분의 1 없어지고요. 따라서 1은 1 빼기 로그 3의 k일 때,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1일 때 0 나오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로그 3의 k일 때 k 값은 얼마일 때야? 9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얘가 극단적인 제일 최대값, 얘는 제일 극단적인 최소값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은 10이에요. 필기해줘. 뭐 두 개. (268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 이사분면에 있대.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q랑 그 로그 함수랑 만났는데 아래서 만나. 45도래. 얘가 45도. PR의 길이가 나왔고 PR의 기울기가 나왔다는 얘기네. 전략 딱 됐다. 천천히 읽어봐요. 문제를 풀 적에 선생님이 전략을 봅니다.
이 문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P랑 Q랑 R이랑의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푼다야.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좌표를 임의로 알파, 베타라고 잡아요. 첫 번째, 얘를 먼저 잡는 게 당연할 것 같아. 그리고 Q와 P는 역함수인 관계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베타, 알파라고 잡아야 되겠다. 이때 45도가 주어진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왜? 이 친구랑 서로 간에 무슨 관계 있고 역함수인 관계 있지? 그러면은 여기 위에 누가 지나가? y는 x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수직이겠지? 근데 이게 45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45도짜리라는 얘기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수직으로 이동분 돼야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므로 r이라는 좌표를 지금 어그로 끈 대로 이 베타를 이용해서 r을 베타, 이렇게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1단계 이거, 2단계 이거, 45도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와서 얘가 베타가 똑같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만 할게.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R이라는 것은 모르니까 얘를 뭘로 잡을까? 이거 이렇게 R이라고 잡아볼게. 이렇게. 자,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P랑 R에 대한 길이가 루트 2분의 5라는 사실. 두 번째 단서가 P와 R의 기울기가 7분의 1이라는 사실이야. 이걸로부터 문자를 통일화시켜야 돼.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7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딩 실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야. 감당할 수 있죠? 이 친구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7분의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할 수 있어. 감마라는 걸 쓰면 안 되잖아. 문자를 무조건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감마라는 친구는 7분의 얘는 8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을게. 우선은. 그리고 1단계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인 2분의 25는 PR의 길이의 차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제곱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감마 대신에 얘를 넣어줘야 되겠지? 감마 대신에 얘를 넣어주게 되면 베타 알파에 대한 제곱이고 얘는 7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야. 이거는 49분의 50에 대한 베타 알파의 제곱이 나와. (25) 없어지면 2가 될 테니까 49랑 2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교점의 차이는 얼마다?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의 길이의 차가 2분의 7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잠깐 필기해볼래? 흐름들 보시면서 납득 가능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1단계에서요, 2단계에서요. 이건 1단계에 대한 설명, 2단계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당연한 수학적인 감각은 문자를 여러 개를 만드시면 힘드니까 감마라는 것을 알파랑 베타로 표현했다. 이게 핵심 어떤 표현이겠죠. 현준아 다 필기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 마무리 짓는다. 요쪽만 좀 지우고요. 요쪽만 지우고. 자, 이제 상수의 A 값을 구하려면 A를 포함하는 식이 여기 있잖아, 여기. Y는 A, X는. 알파랑 베타를 넣어보자. 그러면 세 번째, P라는 점을 집어넣어. P 대입. 베타는 A 알파라는 거. 그리고 R이라는 이 녀석도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R을 대입할게. R은 이 친구니까 7분의 8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베타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러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베타를 A의 알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지. 맞아? 이거 A의 알파승 앞으로 던지니까 마이너스 알파만 남는 거잖아. 로그가 없어졌지? 7을 넘기자. 자, 그러면 8배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는 7에 대한 알파가 되고 8베타는 6알파가 돼서 베타는 4분의 3의 알파가 된 거야. 이렇게. 여기다 넣을게. 마이너스 4분의 7알파는 2분의 7이라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지라? 그러면 베타는 뭐가 되는 거다? 얘는 2분의 3이겠지. 이렇게. 좌표 다 나왔지? 그럼 끝났어. 마무리 짓는다. 자, 4단계 서술형처럼 풀면, 그러면은 베타에다가 2분의 3을 넣고 A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넣었으므로, 그리고 그러니까 A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다? 9분의 4 이렇게. 제곱한 거니까 쏘리. 얘는 루트 3분의 2 3분의 루트 6 이렇게.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이게 있냐? 없어? 6짜리 있냐? 있네. 5번 있네. 자, 여기까지만 우선은 딱 촬영을 하자. 우리 지금 기출문제 한번 해봐야 되니까 라이브로.